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형별 연습 문제 풀이 계속 하겠는데 348쪽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번까지 했다 그러니까요. 1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유통 중인 자사의 주식을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거를 무엇으로 처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사의 주식을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이면은요, 자기 주식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이. 그리고 무엇으로 분류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예, 1번이 많이네요. 1번.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 말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 분류, 그 문제죠?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와 개정 과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해외사업 환산 손익, 이건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이거 맞았네요.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익잉여금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은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잉여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맞는 게 2번이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옳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이에요. 요건 자본 조정. 자본 조정.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죠.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 오고. 예. 4번 자본총액은 변동 없으나 주식수는 증가하죠. 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발 주식발행 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 차금 잔액은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라는 거죠. 3월 5일날 발행 주식수는 1000주, 한 주당 발행금액은 10,000원,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당 5,000원씩 초과 발행한 것이죠. 그러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한 주당 5,000원씩 1000주면은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나왔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여기서 500만원 나왔죠. 다음 9월 20일 발행 주식수 1000주 발행했고 한 주당 발행금액은 4,000원. 할인 발행했네요. 네. 발행시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져야죠. 이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1000주를 1000원씩 할인했는데 100만원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원. 근데 110만원이죠. 수수료까지. 그런데 전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서 110만 원. 자, 여기서 500에서 110만 원을 빼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390만 원만 남아 있겠네요. (19번은) 1번입니다. 분계로 써드려 볼까요? 제가 설명했으니까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먼저 1번 분계. 3월 5일 분계를 누가 해보느냐. 자, 19번에 3월 5일 분계 주식 발행을 할증 발행한 분계죠. 누가 해볼까요? 어디 최승현 씨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오셨는데.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아니 저기 천주를 만원에 발행해 가지고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현금. 예, 현금 차라리 1000만. 현금. 네. 예, 현금 1000만 원 들어와요. 현금. 예, 천주를 만원에 발행했으니까. 그리고 액면가는 자본금으로 분계합니다. 액면가는 자본금 3월 5일 잠깐만. 자본금이 500만 원. 예, 자본금이 500만 원이 됩니다. 맞다? 액면가는 자본금으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네. 예. 자본금. 그다음에 주식 9월 20 주식 발행 예. 초과금.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이게 500만 원이 돼요. 네, 500만 원. 예. 요 분계가 3월 5일 분계입니다. 주식 발행 시 이 분계가 돼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지금 저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요 20일 날 분계 때문에 요 자본 초과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자, 9월 20일 날 또 주식을 발행했어요.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차변. 네. 차변에 오는 것은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현금이 100만 원. 아니지. 1000원에 400만 원? 예, 400만 원 들어오죠. 400만 원 들어오죠. 네. 자,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100만 원. 자본금은 액면가로 항상 계산합니다. 네. 액면가 5,000원 곱하기 천주.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에요? 5,000 곱하기 잠깐만요. 아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네, 네. 예. 자본금은 500만 원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3월 5일 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서 없었다면은 그냥 바로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10만 원. 아이고. 여기 잘못했다. 현금이 40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90이 들어와요. 390만 원. 네, 390이. 네. 저 수수료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되는 분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하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주식 발행 차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110만 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앞에 개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감소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500만 원 증가했다가 여기서 11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39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월 20일 날 분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이게 39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19번 문제. 네, TAT 2급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세게 나옵니다. 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시산표 중 재무상태표 관련 개정 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볼까요? 여기서 이익잉여금만 더하면 되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 보통조사금. 네, 요 세 개네요.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과목 요 세 개죠. 네, 다 더하면은 6,500만 원이다. 6,500만 원 맞나요? 네, 6,500이다. 시산표에서 이익잉여금만 다 더하면 되죠. 다음은 23번으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불이백, 연금, 퇴직연금 불이백을 다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죠. 22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며 22년에 이미 지급한 기여금은 7,200만 원인 경우 22년 말 퇴직급여 관련 분계는 8,400 지급해야 되는데 7,200만 지급했으니까 1,200만 원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 분계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 지급했고, 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처리한 것만 보면 되겠네요. 네. 가번. 자, 여러분 확정기여형 제도는요. 불이백을 비용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번에 미지급한 거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해가지고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23번은 1번이 된다. 다음에 25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미래의 예상 입금 수준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예상 임금 수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미래의 예상 임금까지는 측정하지 않고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네. 현재 시점으로. 1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25번은?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건 이미 근무한 거에 대한 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거니까 미래에 근무하는 것까지 미리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급여 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 소요액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은 것 같고. 3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죠?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많은 것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투자자산으로 표시하죠. 4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답만 찾는 게 편해요. 27번. 아이고, 2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과 결산 정리 사항이다. 결산회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 가의 금액과 나의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결산회계 처리를 했다. 전기 2월. 결산 정리 사항을 보면은 결산 시 임직원 전체의 퇴직급여 추산액이 6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추가를 200만 원만 했답니다. 200만 원만. 600만 원인데 200만 원만 했다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400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400이 있으려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가 500이어야 되겠네요. 전기 2월이 500이었어야 6월 30일 날 퇴직금 100만 원 지급했으니까 400이 남죠. 그래서 추가로 200만 원만 설정하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은 500입니다. 나번의 계정 과목은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번은 3번이 답입니다. 가번의 전기 2월 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500이 되어야 되고 이 분계에서 나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네, 3번이 답이 되겠다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법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29번 문제는 어디 있나요? 네.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면 아시게 돼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이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기에 2월 된 게 500만 원이 있어요. 있고 22년 전 종업원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700만 원이고 이는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서 증가된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이전분 110만 원, 단기분 20만 원, 150만 원이 단기에 지급한 퇴직급여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100만 원. 그러면
기말의 잔액은 400만 원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번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650만 원이다. 재무상태표에 지금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 700만 원이 700만 원. 네, 700만 원이 돼야 되고. 그렇죠?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700만 원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는 300만 원이다. 손익계산서당 퇴직급여는 어, 400만 원이 있는데 700만 원을 300만 원, 네. 4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700만 원을 충당금을 채워야 되니까 기말에 결산 분기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가 발생하죠. 300만 원. 네, 2번 맞았습니다. 3번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증가된 전기 이전분 130만 원은 전기이익 잉여금에 반영한다. 이익잉여금이 아니죠.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반영합니다. 3번 주식회사 한공은 확정기여형을 적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니까 확정급여형 제도에서 설정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 다음에 31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개정 원장의 일부와 퇴직급여에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는 얼마냐?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전기이율이 2천만 원 있었고 퇴직금이 650만 원 나갔어요. (12월 31일) 추가 설정된 게 얼마냐는 거죠. 그럼 밑에 다른 설명은 없나요? 그렇지, 이게 있어야죠. 단기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니까 1,8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1,800만 원을 잔액을 맞춰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800으로 맞추려면 결산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에서 650이 빠지니까 1,350만 잔액이 있죠. 2천에서 650 빼면 1,350이니까 1,800만 원을 만들려면 차이가 얼마예요? 500? 아니 450이죠. 여기다 450을 넣으면 1800 되는 거죠. 그래서 450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퇴직급여가 여기에 450만 원 온다 이거예요. 그래야 1,8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 450만 원 있나요? 네, 2번이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자산 부채 부채와 자본 오늘 다 풀어봤고요. 이제 수익과 비용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도 홀수로 넘어가 볼까요? 홀수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이다. 기초 기말. 단기 중 자본 거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자, 자본이 얼마 증가했나 보세요. 30만원 증가했죠. 3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넘어온 거겠죠. 아니다. 자본거래는 빼야죠. 우리가 자본이 증가하는 게 당기순이익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거래도 있으니까 자본거래는 빼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한 거 30만원 빼고 현금 배당을 했어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이건 더해주고 주식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한 건 빼주고 자, 그러니까 더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리네. 자, 지금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3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지금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본 때문에 증가한 것이 얼마인가를 계산합시다. 편하게. 자, 현금 배당은 감소. 배당을 해주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는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 증가시킨 겁니다. 기말 자본을. 주식 배당은요, 주식을 추가 발행한 거죠. 자본금이 증가한 겁니다. 자, 증가가 50에서 10을 빼보세요. 50에서 10. 그러면 여기에 자본거래가 40만원이 자본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30만원밖에 증가를 안 했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가?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거죠? 유상증자, 자본금의 증가, 주식배당, 자본금의 증가, 현금배당, 이익잉여금의 감소. 50만원 증가하고 10만원 감소했어요. 그러면 40만원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 이게 단기 순손실인데 이러면 10만원이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순손실 맞는 것 같은데 10만 원. 순손실이죠? 저도 생각하는 게 순손실로 나오는데. 네,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답지 보니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에요. 순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10만원 이런 거. 자,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내역이다. 22년도 말 매출원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매출원가 어렵지 않죠? 22년도 순실현 가치가 높을 때는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저가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기말상품 재고액이고 22년도죠. 단기 매입액이 700이에요. 그러면 기초는 XX 해놨어요. 전년도에 넘어오는 거죠. 자, 저가법이니까 순실현 가치가 150만원이 더 작죠. 취득원가보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돼요.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이죠. 계산해 보세요. 150에다 700 더해요. 850. 850에서 기말 200 빼세요. 650이 되겠습니다. (3번에) 650이다. 맞나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 매출 원가죠. 그리고 이 재고액은요, 저가법,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상품거래 내역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선입선출로. 예. 그러면 매출원가라는 것은 뭐예요? 판매 수량에다가 선입선출로 적용하면 돼요. 자, 기초가 300개 있습니다. 7월 1일날 400개를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10월 1일날 550개를 팔았어요. 이거의 원가를 계산하면 돼요. 550개의 원가. 그게 매출 원가예요. 자, 선입선출이니까 300개는 여기서 250개는 여기서 계산합니다. 자, 300개는 30만원이에요. 자, 7월 1일 거에서 250개는 얼마일까요? 단위당 1,500원이네요.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되죠. 얼마 나와요? 250개 곱하기 1,500원. 37만 5천원 나오네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67만 5천원이 550개의 원가다 이겁니다. 이 550개의 원가. 외상 매출한 거의 원가. 67만 5천원짜리 있나요? 1번. 250개 1,500원짜리 곱하면 여기 37만 5천원 나오고 1월 1일 거는 다 팔린 거니까 30만원. 그 두 개 더하면 67만 5천원 맞죠?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상품 매입은 외상이었습니다. 매출원가 아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건 기초, 기말. 그러면 이건 매출원가는 이거 T계정으로 여러분 T계정 빈 곳에다가 T계정을 하나 그려요. 자, T계정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빈 곳을 하나 빈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문제는 T계정으로 하면 간단하죠. 자, 매출원가는 상품 계정에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상품 계정, 상품이 됐네. 품인데. 예. 여기가 매출원가죠. 자, 기초는 어디로 와요? 차변에 오죠. 기말 재고는 어디로 와요? 대변에 가죠. 매입액을 알아야 되는데 기초 매입 채무가 6만원이 있었는데 기말 매입 채무가 45,000원이다.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액은 55만 원이다. 와, 참 골치 아프게 알려줬네. 이걸 가지고 단기 매입액을 계산해야 돼. 자, 기초 매입 채무. 이게 외상 매입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외상 매입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외상 매입 장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외상 매입 기초 6만 원. 기말 매입 채무 차기로 2월 되는 게 4만 5천 원. 차기로 2월 되려면 여기에 쓰죠. 차기 2월. 부채는 차변의 차기 2월이에요.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 현금을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에 오죠. 55만 원. 네. 짠. 차변 합계 45만 원, 55만 원 더하면 100만 원. 대변도 100만 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게 단기에 매입한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94만 원이 와야 1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94만 원. 아, 어렵습니다. 저거 45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 아니에요? 4만 5천 원이었죠? 이거 틀렸어. 또 틀렸네. 자, 취소. 네, 이렇게 두 줄로 긋고, 그러면. 자, 100만 원 아니고요. 59만 5천 원. 아, 지저분해졌습니다. 59만 5천 원. 여기 59만 5천 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94만 원이 아니고 53만 5천 원이 돼야 되겠네요. 53만 5천 원. 이게 순매입액이네요. 자, 53만 5천 원. 상품 계정의 매입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차변 합계는 63만 5천 원. 대변도 63만 5천 원을 만들어야 되죠. 상품 계정에서.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50만 5천 원이 돼야 되겠죠. 매출원가가. 2번이 답이네요. 네, T계정 2개를 가지고 이걸 답을 맞춰야 돼요. 네, 참 짜증나겠습니다. 이거 맞추려면. 여기가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아, 제가 막 틀려가지고 이게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이 아마 제가 말로 설명해서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T계정 상품 계정하고 외상매입금 계정을 가지고 짝 맞추기를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2번인 거고요.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 9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